여야 공방은 백해무익한 정쟁이죠, 사실은. 네. 사실 어젯밤에 속보로 그렇게 뜨더라고요. 이게 이제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느 정도 실체는 밝혀진 것 같아요. 미 에너지부 산하의 감사관실에서 미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원자력과 관련된 설계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거기 있는 연구자 한 명이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나서 그것이 아마 우리가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아마 그 상생건 앞으로 더 밝혀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성급하게 핵무장론하고 연결시킨 것 같아요. 이제 핵무장론과 관련해서 이건 시기도 맞지 않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의 가능성 부분들을 언급한 거는 전술핵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은 핵무장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핵무장론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미 핵 공조 부분들을 튼튼히 하겠다 이렇게 네네. 했고요. 그리고 2024년 작년도 7월 달에는 방미를 합니다. 방미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핵 원자력 관련 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전시든 평시든 관계없이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 핵과 관련된 부분들을 책임없이 핵 전력을 배치하겠다 이런 합의까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허장성세인 핵무장 때문에 민간국가 지정했다. 이거는 완전히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핵무장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카드로는 갖고 있어야 돼요. 미국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정치권이 핵무장 카드조차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론이 마치 민간국가의 지정의 원인인 것처럼 성급하게 정략적으로 간 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핵무장론 이제 이것이 갖는 전략적 측면이 있고요. 네네. 또 실현 가능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놓고는 하버드대 연설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국민들 다수는 핵무장을 원하지만은 핵무장을 실제로 할 경우에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이 부분들은 핵무장 카드가 실현 가능성의 영역보다는 또 다른 전략적인 카드로 유효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서 지금 핵무장을 얘기하는 건 나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핵 보유 국가였습니다. 핵 포기하자마자 바로 러시아가 침공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들어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정책도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노골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시키든지 아니면 미국의 핵 우산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든지 이런 걸 담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권에서 지금 우리 당 주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가 쑥쑥 나옵니다. 작년 6월 달에 이 북러 정상회담 있은 이후에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위성근 의원이라든지 박선원 의원은 우리도 핵 잠재력을 이젠 가져야 된다. 핵 재처리 능력 우리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핵 무장 이거 나오는 걸 오히려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으로부터 첫 번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핵을 비핵화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핵을 가지든지 그게 안 되면은 미국의 확실한 핵 우산의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핵 재처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핵 잠수함이라든지 소형 원조로 같은 그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술이라도 미국으로부터 계속 협력하고 받아내는 그런 핵 잠재력을 가지자는 지렛대 활용 전술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한덕수 총리 문제 잠깐 제가 얘기를 할게요. 민주당은 8대 0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구속 취소되기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보다 더 빨리 나올 거다 간단하니까 이랬는데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을 그렇게 걱정하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는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지금 군에서 계속해서 사고 일어나죠. 정말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던 창군이 한 번도 없던 오폭 사고도 일어나죠. 그다음 지금 민간 국가로 또 지정되는 일이 있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처의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5일 날 이게 발효된다는데 누군가는 가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는 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일어나면은 아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이고 팔땡용으로 인용될 것 같으면은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면은 헌재에 대해서나 국민들을 향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건 빨리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일말의 그거라도 있다면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대통령 탄핵에 걸어서 이게 이상징후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과 이후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요. 대통령의 경험과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각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오세훈 시장은 뭐 법률가니까 저분이 저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겠죠. 기각둘 각하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은 근본적으로 탄핵 소추의 절차적 하자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내란이라고 그러면서 확 밀고 내란몰이 할 때는 모두 다가 조용했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절차적 금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과연 국회에서 1차 투표에서 197명밖에 투표를 안 해서 기각인데 이걸 불성립이라고 하면서 같은 회기에 한 번 더 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 이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지, 또 가장 중대한 사유라고 했던 탄핵 소추 이유였던 내란죄를 뺀 부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절차적 금결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상당 부분 따질 거라고 보고요. 내용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이번 주에도 쉽게 이게 결론 날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계속 졸속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민주당이 계속 거리로 나가고 단식하고 하면서 빨리 결론을 내리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구속에서 취소되어 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변론 재개 요청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빨리 내달라는 쪽은 오히려 대통령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가지고 이 평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지금 뭐 사실은 일당 독재 획책한다. 그다음에 권력 찬탈법이다 해도 뭐 너무 과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을 해산하려면은 지금 정당 해산 절차가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정사상 그래도 통진당 한 번 딱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정당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약을 두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입법 독재다, 입법 망능주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이 했던 게 행태가 이거 한 번이면은 모를까.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안인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혹 파면되면 국민의힘도 해산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내지 말라면 그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 후보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는 건데 이 기상천외한 법들 많이 발의했어요. 허위사실 공포죄 삭제법, 그리고 또 제3자 뇌물죄 삭제법, 그리고 심지어는 이하영 경기 부지사 유죄 선고 판사 배제법,
이게 이러니까 민주당이 입법 독재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저 얘기도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은 아까 우리가 부동산 10년 전세 하듯이 슬그머니 뒷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저걸 가지고 낫지 어떻고 하면서 계속 우긴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안 믿죠. 저게 무슨 속셈인지를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박홍근 의원이 다선 중진인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충성 경쟁하다시피 하는 법안을 꼭 발의해야 저 정당에서는 살아남는지 어떤 때 좀 치근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는 저걸 보면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자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오니까 두 번에 걸쳐서 체포동의안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 요청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특혜를 포기하겠다는 건 못 지킨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어찌 보면 저거는 내가 숙청을 했다. 무슨 제목으로 검찰과 내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공천 학살했다, 비명 행사시켰다라는 걸 자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저런 시기에 자백을 했을까요? 저는 실수 아니라고 봐요. 어찌 보면은 이제 곧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예측하기로는 1심과 비슷하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그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세력들이 지금은 기죽고 있지만은 우죽순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또 나한테 도전하면은 지난번에 숙청하는 거 봤지? 이번에도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는 거짓 포용 행보를 하면서 안으로는 저렇게 협박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당에서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저렇게 검사들하고 내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공천 학살을 하고 그거를 또 공개하면서 또 다른 협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 대표로서 어찌 보면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나 이걸 움직일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분에게 만약에 그런 권한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할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만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재명 포비아란 게 우리 국민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당내에도 내가 존재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